지금 방송 시작과 함께 새로 들어온 태풍 속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태풍 카눈 현재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부터 남부지방 중심으로 30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예. 일부 지역으로는 침수, 낙석, 고립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소나무가 쓰러진 일이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 예. 이 반송의 나이가 무려 400년이고 높이는 13m, 밑줄기 둘리가 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인데 이 나무까지 쓰러질 정도로 위력이 굉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창원에서는 맨홀 뚜껑이 솟구쳐 오르면서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그래서 예. 버스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복도로 올라와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고요. 예. 경북에서는 5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대구에서도 차량에 2명이 고립돼서 소방이 구조 중입니다. 예, 예. 경산, 경주 등지에서도 운전자 1명이 갇혔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400여 곳, 둔치 주차장 250여 곳, 하천변 500여 곳, 해안가 166곳 등이 사전 통제됐고요. 예.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에 613개 탐방로 그리고 숲길 전 구간도 통제 상태입니다. 서울시도 오늘 서울시 내 전체 27개 하천에 출입 통제에 들어갔는데요. 예. 시는 현수막, 가로 간판 등 안전사고 예방 위한 사전 점검 진행했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또 태풍 피해 대피하신 분 많습니다. 전국 대피 상황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상습 침수 혹은 산사태 우려되는 곳에 사는 분들이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등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했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국의 일시 대피자는 11개 시도 79곳, 시군구에서 1,373명 대피했습니다. 경북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남 2,600여 명, 전남도 1,000명에 달하고 부산도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예. 자, 열차, 여객선 운항 이것도 뭐 제대로 될까요?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열차와 여객선 운항편도 너무 많이 변동이 있고 지연 결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 김해공항 등 지금 여객선은 전국적으로 450여 편 정도가 결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원래 운항 예정이었던 700여 편 가운데 300여 편은 사전에 취소되거나 일정이 바뀌었고요. 나머지도 오늘 오전에 추가로 취소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태풍 강도에 따라서 항공기 운항 계획 조정하고 항공로를 우회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 운행 중단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좀 살펴봐 드리면 코레일은 고속열차는 118편, 일반 열차는 231편이 운행 중단했다고 밝혔고 SRT 열차도 지금 경부선 21편, 호남선 4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호남선 목포역과 광주 송정을 오가는 구간은 18편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예. 그런데 태풍의 이동 경로나 풍속, 강우량에 따라서 지연되거나 조정되는 열차나 항공편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교육당국 학사 일정도 좀 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학사 일정을 조정한 전국의 유치원, 초중, 고교 총 1,579개교로 집계됐다고 교육부가 오늘 밝혔는데요. 전체 학교에 대비해서 보면 8.1% 수준이지만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개학한 학교는 이 중에 3,333개 교인데 이 중에서는 47.4% 절반에 달하는 학교가 학사 운영 일정을 조정한 겁니다.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가 877개 교고요. 개학 연기 포함해서 휴업하는 학교가 475개 교,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 142개 교, 등교 시간 조정을 한 학교가 85개 교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도 태풍이 안전히 우리나라를 다 통과해서 나갈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 유지하는 등 철저히 태풍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지금 2023님이 급하게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울산인데요.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향의 도로가 침수됐다고 합니다. 비가 그곳에 지금 엄청 온다는 그런 네.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젤리스님이 유튜브 댓글로 그 글을 남기셨습니다. 태풍으로 지금 3시간째 울산의 전기와 물이 다 끊겼습니다. 비가 지금 무섭게 온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예. 정말. 그리고 5032님은요. 부모님이 포항에 계신데 길에 물이 찰 만큼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특히 대비 잘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뭐 지역에 계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정말 걱정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사전 대피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인명피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290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지금 수도권은 아직 비만 안 오고 있는데 태풍 영향 상당한 거 봅니다. 다들 태풍 대비 잘해서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온기진님 서울도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걷는데 옷이 다 젖었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에는 비만 많이 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태풍 때문에 우리 피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잼버리 왔던 세계 청소년들인데 K-팝 콘서트가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는 좀 비 때문에 걱정스럽진 않을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김영민 아나운서. 네, 일단 잔디 손상을 우려하는 여론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내일 열리는 잼버리 K-팝 콘서트 개최 장소가 급하게 지금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예. 축구 팬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예. 앞서 첫 번째 변경 장소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었는데요. 예. 여기서도 잔디가 손상된다. 시즌 중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예. 상암 경기장도 그동안 축구 경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잔디 그리고 인프라에 큰 돈을 들여왔기 때문에 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21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천연잔디 95%, 인조잔디 5%를 섞은 하이브리드 잔디를 깔았는데요. 예. 이 외에도 그라운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해왔고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서 큰 수입원인 대형 콘서트 개최 같은 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잼버리 행사의 경우에는 그라운드까지도 무대를 설치해서 잔디 훼손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잔디 훼손에 대해서 잔디가 훼손될 수는 있겠지만 최소화할 방법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최악의 경우에는 잔디를 교체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예.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제가 시내를 좀 나갔었는데 광화문에서 무슨 행사도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 청소년들 지하철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콘서트 보기 위해서 뭐 스카우트 단복 구하려는 분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콘서트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부대 행사인데요. 예. 현재까지 이 콘서트의 인기 가수 18팀이 출연을 결정했는데 예.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일부 아이돌 팬들이 이 스카우트 단복을 구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잼버리 대원으로 위장해서 콘서트에 입장하려는 건데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잼버리 스카우트 단복 구한다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고요. 또 한 네티즌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해외 잼버리 대원에게 단복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예. 자신을 뉴진스의 광팬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영어로 잼버리 단복을 빌릴 수 있느냐 이 월드컵 경기장 가서 뉴진스 보고 싶다 이런 코멘트를 달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단복을 구해서 잼버리 단원인 척 위장 입장하는 사람들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잼버리 관련한 속보를 전해주고 계시는 가운데 또 태풍과 관련한 잼버리와 관련한 얘기가 지금 바로 들어왔습니다. 잼버리 K-팝 콘서트 리허설이요. 태풍 여파로 취소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단복 구하려고 했던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동 자제해달라고 말입니다. 많은 비바람 때문에 지금 피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전 기상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동을 자제하려는 당부 지금 중대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동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또 위험한 장면 또 보시게 될 텐데요. 샵 0945로도
운전하다가 보신 것들 또 주변에서 피해야 하는 것들 전해주십시오. 또 YTN 앱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유튜브 댓글창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계속 연락 주십시오. 미리 알고 피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YTN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간운 한번 피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자,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붕괴 사고입니다. 그런데요. 태풍이 상륙하기 바로 전에도 어제 안성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태풍과는 상관이 없는 사고이기는 한데요. 예.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 발생해서 현장에 있던 형제 관계인 베트남 국적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7분경 소방에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 당국은 사고 10여 분 만에 대응 수준을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 대응단 또 인근 소방서 인력 등 80명을 동원해서 구조작업 벌였습니다. 이 건물의 추가 붕괴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래서 수시로 안전성 평가 진행하면서 필수 인력과 장비만 투입하는 등 구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고는 건물 9층 타설 과정에서 이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9층 바닥면이 주저앉으면서 8층에서 목수일을 하던 작업자들이 깔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현장에는 10여 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소식 전해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집안이 약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각종 공사장들 안전이 지금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경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이 사고 발생 직후에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중심으로 49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 편성을 했는데요. 예. 이 전담팀이 부상자, 공사 현장 관계자, 또 목격자 등 대상으로 해서 참고인 조사 시작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참고인 조사와 함께 현장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소방과 국가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도 나설 예정인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예.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해당 공사 현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데요. 예. 고용노동부도 시공사인 기성건설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느 날보다도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